10월 12일 생생주식입니다. 또다시 트럼프와 시진핑의 신경전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불거졌죠. 자,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나서면서 트럼프가 100% 추가 관세를 예고를 했죠. 그러자 또 중국이요, 다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영향으로요, 미국 증시 금요일에 급락을 했어요. 3대 지수가 모두 장대 음봉을 기록을 했죠. 자, 20거래일 버티던 영역을 한 방에 하향하는 그러한 나스닥 지수의 흐름도 있었고요. 이따가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에 따라서 월요일 한국 증시 영향이 좀 불가피할 듯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특히 한국 증시가 지난 2거래일 동안에 코스피 지수 중심으로 단기 급등을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 욕구까지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다만 미중 관세 전쟁 휴전 기간이 11월 10일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미중 관세 전쟁에 따른 어떤 협상을 통해서 휴전 기간을 정해놨었잖아요. 그게 11월 10일이죠. 자, 이 시점에 다가오면서 둘이 다시 신경전을 벌이는 거거든요. 또한 에이펙에서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앞두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전에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신경전을 벌이는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11월 10일 쪽이든 미중 정상회담 쪽이든 이 일정에 다가오면서 다시 양국이 타협을 볼 가능성은 높아요. 다만 어차피 지금 타협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어차피 둘 다 밀어붙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양국이 다 공멸합니다. 저리 밀어붙이면요, 미국도요, 내년에 인플레이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타협은 보겠지만은 당장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른 그러한 종목이나 지수의 경우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당장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자, 월요일 지수에서 우리가 확인할 부분들입니다. 반도체와 로봇 버틸 경우에요. 자, 이번 상승에 주도 섹터가 반도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자, 여기다가 지난 금요일에는 로봇 관련주도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반도체와 로봇이 버틸 경우입니다. 버틸 경우에는 지수도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도체와 로봇이 하락 후 낙폭을 축소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갭 하락한 다음에 낙폭을 축소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지수 역시 갭 하락 후에 낙폭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반도체와 로봇이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입니다. 월요일 장중 내내. 그러면 지수도 계속 약세권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 경우에는 조선과 방산과 같은 조선, 방산 이런 쪽에 역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는지도 살펴봐야 돼요. 또한 그동안 지수가 오를 때 못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반응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하락을 하는데 로봇은 버틸 경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차트를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차트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종목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즉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그대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대로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은 조정을 보이다가 금요일에서 이제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기존 주도주가 버티는지 아니면 눌렸다가 이제 막 대반등을 시도했던 로봇이 버티는지 요걸 봐야 돼요. 만약에 반도체는 약세를 보이는데 로봇은 버티거나 대반등을 한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더라도 낙폭 축소에 도움은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를 갖고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대 음봉이에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12거래일 동안에 움직였던 자리죠. 이 영역을 그냥 한 방에 하향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 거래량도 좀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어떤 후유증은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은 좀 거쳐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국내 지수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 코스피 지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첫 번째로는 5일 이평선입니다. 자, 지수가 버티거나 하락 후, 그러니까 갭 하락 후 낙폭을 축소하려면 5일 이평선 우에서 움직여야 돼요. 개발하더라도 5일 이평선 지지에서 개발해야 돼요. 그래야 낙폭을 축소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10월에 시도된 이 상승의 기조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20일 이평선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5일 이평선은 지수가 버티거나 개발하더라도 다시 낙폭을 축소할 수 있는 지지 기준이에요. 알았죠? 그게 5일 이평선이 지지가 되어야만 버티든 하락 후 낙폭을 축소하든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20일 이평선은 10월에 시도된 이 상승의 기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일 이평선은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기준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그리고 로보티즈, 이러한 로봇 쪽, 이런 쪽을 중심으로 지수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고 우리가 흐름을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쪽이 일단 버티거나 뭐 할 경우에는 이런 쪽에서 다시 또 낙폭 후 하락 후 낙폭 축소 뭐 이런 걸 또 봐야 되고, 만약에 이쪽이 계속 약세 흐름을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 조선주 쪽에서 그러니까 보면은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보면 조선주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지만 패턴이 깨지진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그냥 눈으로 보셔도, 그죠? 차트를 잘 보실지 몰라도 그냥 눈으로 봐도 아직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뭐 방산에서 현대로템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못 올랐지만 최근에. 그러나 이런 쪽이 역으로 반도체나 로봇이 지속 약세를 보일 경우에는 이쪽에서 일단 역으로 좀 상승을 시도하는지,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지수 오를 때 못 올랐던 종목 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은 반도체와 로봇 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따라서 지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해 가지고 봐야 될 거예요. 일단 실질적으로는 이제 추석 연휴, 긴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일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려는 찰나에 또 트럼프와 시진핑 둘이 또 회방을 놓네요. 참 아쉬운 부분이지만 참 이게 참 징글징글하네요. 그죠? 어쨌든 내일장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황을 점검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